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나는 나이 들었지만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노후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졌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작은 변화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내 노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 5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취자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으로 젊었을 때는 건강도 좋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며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돈 걱정이 많아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신호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후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노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몸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곤해지며 여기저기 자주 아프지는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굳이 운동할 필요도 없고 식단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가 버거웠고 식사 후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높아졌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근육량은 줄어들고 골밀도도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몸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반드시 걷거나 움직이기. 운동을 멀리하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무시하지 않기.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만 잘 자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기.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이 많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 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 없는 인생은 초라한 등불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작은 통증을 그냥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후가 망가지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사람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래.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귀찮아. 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립된 삶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회생활도 활발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동안은 사람들을 자주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이 바쁘다 보니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립된 생활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해지고 부담스러워지며 결국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라지며 존재감조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연락을 끊지 마세요. 바쁜데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가벼운 이야기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면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카페를 방문해도 좋고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삶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외롭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해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건강까지 나빠질 위험이 큽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은 결국 고통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후가 망가지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돈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꾸준히 돈을 벌었지만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과연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아플 때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는 노후 준비가 그럭저럭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오랜 기간 모아둔 예금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또한 자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니 계속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금은 줄어들고 있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커지면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고 즐거운 삶을 살기보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 없는 정기 구독 서비스, 가끔밖에 입지 않는 비싼 옷, 큰 집 유지비 등을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경제적 요청을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면 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내 노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자녀를 도와주되 나의 재정적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어보는 노력을 하세요.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졌고 온라인을 활용해 작은 부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재정을 다시 점검하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노후 재정을 점검하고 지출을 조절하며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후가 망가지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며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필요하겠어? 그냥 조용히 남은 삶을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삶의 활력을 잃으며 결국 몸과 마음까지 병들게 됩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자신의 일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동료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무료한 일상이 지루함으로 변했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해지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지.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작은 목표부터 다시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루에 30분씩 걷기로 했고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삶의 목표는 필요하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우울은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세요.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책 한 권 읽기 등 작은 목표라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평생 일하느라 미뤄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붓을 잡아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배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자신의 삶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노인복지센터, 지역 봉사활동,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등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하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똑같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작은 목표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후가 망가지는 마지막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짜증이 늘어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보다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자식들은 부모를 신경도 안 써.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지?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힘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점점 불만이 쌓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삶은 점점 더 외롭고 무료해지며 결국 행복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버릇이 없어. 라고 생각했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너희는 왜 부모한테 연락도 잘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신경도 안 쓰냐? 라며 서운한 감정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들어 부정적인 말씀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불만을 먼저 말하게 된 걸까? 왜 예전처럼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 그분은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할 일 한 가지를 적기 습관을 들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 삶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는 것은 노후가 망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외로워지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하루에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늘리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손주가 공부 열심히 하더라. 오늘 먹은 음식이 참 맛있더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세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늘 전화해줘서 고맙다.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말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감사를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꾸 불만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서운해지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 노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몸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돈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넷째,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 5가지 신호는 결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서서히 우리 삶 속에서 쌓여가며 어느 순간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구나 하는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신호를 깨닫고 바로잡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더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운동을 미루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고립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계십니까? 삶의 목표를 잃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작은 감사조차 사라져 불평과 짜증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해 보십시오. 오늘 10분만 더 걸어보자. 오랜만에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자.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보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하나 적어보자.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삶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